저도 이제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고민들이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요. 안녕하세요, 문차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돈 벌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투자자로서와 또 공인중개사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또 하실 거라고 또 네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투자자로서. 네,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공차님이 이제 투자자인 거죠. 네네. 대부분 다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럼 네. 막연하단 말이에요. 네. 일단 내 집 마련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투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사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부동산을 접근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네.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네.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돈이 없고 뭐 경제적 맞아요. 여유가 사실은 잘 안 느껴지니까 제일 처음 생각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네. 뭐 코인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없어요. 뭐 있겠지만 어.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항상 인터넷에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 주변에는 없어. 맞아요. 그죠?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주변에 좀 있어요. 그래도 그죠? 맞아요. 네.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찾아보시면 그래도 그렇죠. 꽤 많은 분들이 맞아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부동산으로 나도 돈을 좀 벌어볼까라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딱 생각을 했을 때 네. 뭐부터 해야 돼?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소규모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 집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 집 마련이 사실 기반이 돼야지 네. 삶이 평탄해지잖아요. 집이 없으면 삶이 사실 평탄하지 않아요. 지금은 현재 계약갱신권 때문에 4년이지만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는 바람에 네. 생각지도 않게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된다든지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활 자체가 편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기본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바닥 위에서 투자라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내 집 네. 마련을 할 때 내가 중점을 둬야 되는 한 가지? 내 집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 이제 1주택을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집을 산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내 삶의 터전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 집이 단순하게 정말 비싸고 좋은 집이라고 해서 정말 오를 집이라고 해서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이 되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직장, 뭐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두 이제 개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직주 근적 그렇죠.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학군? 학군 네, 많이 사실 하잖아요. 대표적인 두 개거든요. 집을 고를 때 돈을 벌려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최단기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생활이 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1순위인 거고,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네.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에서 궁극적으로 또 봐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결론은 회사와 교육이라는 측면만 사실 제대로만 본인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시면 거기에 맞는 집을 맞춰서, 적당한 돈에 맞게 돈에 하는 게 제일 맞춰서.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거점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외곽에 갔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 중심에 들어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중심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게 정말 싫거든요. 맞아요. 조금 중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강남, 뭐 압구정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그 대출 상담이나 이런 걸 문의할 때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최근에 집값이 조금 빠졌죠. 네네. 많이 빠졌잖아요. 보통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 네. 한 25%에서 30%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지금 집을 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블로그에 이제 글을 몇 개 썼는데 네. 사실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그쵸. 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시장 상황이 당장 하반기에 너무 좋아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죠. 네, 사실 모르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승이 없다시피 항상 하락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 전고점에서 한 25%에서 30% 가까이 모든 물건들이 거의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나는 만약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3억짜리 집이었다면 30%면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재작년에 샀었더라면 그럼 나는 4억을 주고 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면 3억 정도의 언저리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빠져도 뭐 좀 기다리면 언젠간 또 그 가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집 마련하시는 저도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라고 하면 포인트가 조금 애매해요. 역전세라든지는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킵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사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고 한다면 특히 무주택자들은 거래를 해보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두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집을 사시는 것조차 사실은 두려운데 주변 상황에서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죠. 네, 안 나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언제 분위기가 반전이 될지 바닥을 아시겠어요, 회원님? 모르겠어요. 알면 제가 그렇죠. 부자 됐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적당할 때 사는 게 사실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무주택자나 이주택자들은 본인이 매수를 하시고 몇 년은 사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몇 년 동안에 시장의 흐름이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부담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주택자들의 매수는 항상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샀는데 떨어지면 많이 힘들거든요. 집값 떨어져서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누가 좋겠어요? 그치? 누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떨어지는 게 좋대요? 떨어져도 괜찮아. 막 이런데 왜 하나 더 산대요?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많이 아파요. 아유 속상할 것 같아. 내가 무주택자인데 뭐. 그럼에도 이제 사실 수는 있으니까 일의 기준과 아이의 기준을 맞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몇 년 살면 되니까.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친다면 다시 상승기 때는 이 이상의 가격 이상은 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니까. 공차님이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야가 이제 재개발 쪽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재개발 시장이라든지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재개발도 네. 분위기가 좋아야 사업이 진행이 좀 빨리. 아유, 당연하죠. 그렇죠. 네, 재개발, 재건축 네. 이라고 하는 건 그 투자 또한 새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요. 네. 구축 아파트를 사실 매매를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허름한 빌라, 단독주택,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파트가 될 녀석이라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해요. 시장의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도 똑같아요. 떨어지죠. 25%에서 30% 정도 다 빠졌어요. 거의 내렸어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사셔서 거주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거주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돈을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빠지는 경향도 있나요?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이 불안정한데 보여진 상품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상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새 아파트가 안 보이죠? 그쵸.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더 떨어질 더 것 같은 떨어질 느낌이 것 들죠. 같은. 네, 그쵸. 일반인들은 더 무서워하겠죠.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집을 마련했어요. 나 이제 집은 하나 있어. 네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까요? 지금 다들 돈이 없나? 제 주변엔 돈이 많이 없는 분들만 계신가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택을 조금 덜 하시는 것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다주택자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지금 역전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네. 그렇기도 세입자가 하고 또 언제 갑자기 나갈지 모르는데 돈을 다가올 줘야 될 거 것들도 아니야. 있으니까. 아, 조만간 만기가 다가오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 한번 갱신했던 분들이 또 나오는 게 올 하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춰지면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고민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요. 항상 밝지만 그렇죠. 않아요. 네, 네네네. 맞아요. 항상 걱정도 많고 또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고 하면 맞춰줘야 되니까 내가 이제 현금이 있어도 그렇죠. 이걸로 딴 데 투자를 지금 못하는 사실 잘 경우가 못하죠. 네. 많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현재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